예, 지금부터 서울고등법원 2026년 253호 피고인 한덕수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등 사건의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피고인 나오셨고요. 특검 측 누가 나오셨습니까? 네, 특별검사부 장우성, 차장검사 김정국, 검사 박지양, 김현지 이렇게 출석했습니다. 예, 변호인 누가 나오셨습니까? 네, 법무부 해광의 임성근, 정연택, 고배민, 임재훈 변호사 네 사람 출석했습니다. 예. 예, 먼저 3월 17일 2회 공판기일에서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인 조태용, 신원식, 박성재에 대한 증인 신문이 이루어졌고 재판부의 특검 측에 대한 성명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진행이 된 2회 공판기일에 대해서 특별한 의견이나 2회 공판기일 조서에 대해서 특별히 변경할 점에 이해할 점 같은 건 없으시죠? 없습니다. 없습니다. 예. 예, 변호인은 3월 18일자로 제출한 제22대 국회 제419회 임시회 제1차 국회 본회의 회의록을 증거로 신청하십니까? 네, 신청하겠습니다. 예, 특검 측 이 회의록에 대해서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예, 그럼 일단 증거로 채택을 하겠습니다. 변호인이 제출한 회의록에 대한 증거 조사는 주요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는 형태로 그렇게 증거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변호인께서 이 회의록의 내용의 주요 내용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피고인이 12월 9일 2024년 12월 9일입니다. 당시 국회 본회의에서 이 비상겸을 결과를 막지 못한 책임을 통감을 하고 국민 앞에 사죄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비상겸을 정당화하기 위해 가지고 국무회의를 개최한 것이 아니라 정말 다른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많이 듣기 위해서 그와 같이 국무위원들을 불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특검 측 이와 같은 증거조사 결과 등에 대해서 특별한 의견 없으시죠? 예. 취지만 부인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쌍방 모두 권리 보호함에 필요한 증거조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혹시 신청할 증거 있으십니까?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특검 측 어떠신가요? 없습니다. 예. 예, 그러면 CCTV 동영상을 통한 변론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인 측 준비되셨고요. 특검 측도 준비되셨나요? 예, 준비됐습니다. 예, 그럼 먼저 변호인 측부터 CCTV 동영상을 통한 변론 절차 진행하실까요? 네. 피고인 변호인 법무 해광의 임성근 변호사입니다. 우선 변론에 앞서서 사실 2024년 12월 3일 20시 40분 무렵부터 23시 05분까지 피고인이 대통령실 CCTV에 녹화가 있는 상황에서 이것을 어떻게 법정에 현출시키고 변론할 것인가 저희 상당히 고민을 했었는데 지난번에 재판장님께서 좋은 아이디어를 주셔가지고 이렇게 PPT 변론을 할 수 있게 허용해 주신 재판부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사실은 이 CCTV 영상의 경우에 제가 1심에서는 관여 안 했습니다만은 검찰에서 정보조사를 이미 실시를 한 바 있고 저희 변호인 측에서는 이 CCTV 영상을 열람을 했지만 복사를 못하는 바람에 제대로 된 변론을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CCTV 영상 관련 변론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어진 시간 내에 가급적 요약해서 재판부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촬영 대상을 보게 되면 이 대적경실과 5층 복도 두 군데가 있는데 저희는 주로 대적경실의 상황을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CCTV 영상이라는 것이 완전히 그 2000년대 20세기 초기에 마치 찰리 채플린의 무슨 영화 같습니다. 그래서 대화 내용이 전혀 알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냥 모습만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내용을 이해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거기에 나오는 문건들이 여기에 나오는데 지금 이 비상경 하에서 나오는 문건이 총 4가지가 있습니다. 재판장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첫째는 A4용지 5장 정도 추정이 되는 비상경 담화문이 있고 그 다음에 비상경 선포문이 있습니다. 한 장짜리입니다. 그리고 각 부처의 지시에 따른 지시문건이 있습니다. 이 지시문건 중에 좀 유일하게 남아있는 것이 나중에 그 동영상에 나옵니다만은
최상목 당시 기재부 장관이 준 기재부 문건 하나가 유일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계엄사무과 포링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4가지 문건이 있는데 지금 이 CCTV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이 검찰이 제출한 증거순번 197의 실황조사서와 증거순번 564는 사실상 동일한 문건입니다. 오늘 증거순번 564와 197이 동일한 문건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 실황조사서에 있는 내용을 위주로 중요 부분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 CCTV 영상만 가지고서는 검찰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것이 뭐 비상계엄 포링 문건이다 이렇게 확정할 수는 거의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저희 변론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20시 40분경에 피고인이 대직교실에 입실하는 장면입니다. 먼저 보시면 지금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앉아 있는 상황에서 지금 피고인이 대직교실에 입실하면서 아주 밝은 표정으로 와서 악수를 하고 앉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밝은 표정으로 서로 인사를 나누는 모습을 이 자리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예, 다음 동영상을 보겠습니다. 한 5분가량 피고인과 김영호와 함께 있다가 대책교실에서 대통령 집무실로 입실하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에서 유의할 사항은 뭐냐면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이 대적교실에서 피고인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함께 있다가 조태열 외교부 장관에게 김영호 피고인이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하려는 것 같다 이런 말을 듣고서 대통령에게 설득하러 가자 하면서 집무실에 들어갔다가 처음에 지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보시는 것처럼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아직 오기도 전입니다. 김영호 장관의 진술이 객관적 CCTV와 전혀 맞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 보시는 것처럼 대화하는 피고인 표정을 보게 되면 간간히 웃음기도 보이고 뭐 심각한 사안을 가지고 논의하는 것 같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하는 것 같다 말을 했다는 김영호 진술은 전혀 객관적 상과 맞지 않습니다. 아까도 보신 것처럼 이 비상계엄 선포 계획은 김용현과 모의하고 보완을 유예했다. 오직 김용현만 논의했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진술가 배치됩니다. 만약에 피고인이 그 전에 이 대직에서 가기 전에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았다면 검찰에서는 언제 어떤 경위로 피고인이 알았는지에 대해서는 입증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러나 그런 점에 대한 전혀 입증이 없습니다. 그냥 김용호의 말만 가지고 피고인이 김용호를 보자마자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하려는 것 같다는 말을 했다는 겁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진술입니다. 김용호도 원심법정에서 이 진술이 잘못된 것을 번복한 바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김용호는 2024년 12월 14일입니다. 비상계엄 선포 후에 불과 열흘 남짓 지난 후에 보면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제가 회의실에 들어온 직후에 한덕수 국무총리가 들어왔고 약간의 틈을 두고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들어왔습니다. 이 사실과 다릅니다. 조태열 장관은 안 들어왔습니다. 총리님이 대통령께서 계엄을 선포하라는 것 같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리님하고 조태열 장관하고 두 분이서 한참을 이야기했는데 두 분이서 무슨 말을 했는지 잘 듣지 못했습니다. 한 20분 정도 지나서 대통령 설득으로 집무실 들어가자 해서 들어갔다. 이렇게 진술하셨습니다. 이것은 객관적인 상황과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김영호가 2025년 7월 20일 특검에서 한 진술입니다. 이 진술을 보게 되면 이때는 이미 CCTV가 다 알려진 상황이고 CCTV가 나와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태열 장관이 들어온 기억은 정확하게 나지 않지만 제가 총리님으로부터 계엄이 선포될 것 같다는 말을 들었을 때는 저희가 나란히 한 줄로 앉아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조태열 장관이 있지도 않는데 나란히 앉아있다는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분위기 심각해 보여 무슨 일인가요? 물어보니까 한덕수 총리가 계엄이 선포될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혀 객관적인 아까 CCTV 영상과 맞지 않습니다. 김영호는 1심 법정에서 이렇게 진술이 잘못됐다는 걸 번복을 했습니다. 피고인과 함께 대통령 집무실에 들어가서 대통령으로부터 처음으로 비상계엄 말을 들었다. 이렇게 진술을 번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집무실로 들어가서 대통령으로부터 처음 들었다는 건 정확한 기억입니다. 이렇게 진술을 번복을 한 바 있습니다. 38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선언곡이 잘못되었다. 기억이 잘못됐다는 것을 여러 차례 김영호는 원심법정에서 진술을 했습니다.
38명과 39명도 마찬가지입니다. 40명도 마찬가지 비상경과 관련된 것은 집무실에서 대통령을 처음 들었다는 이야기를 여기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60명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당시에 건강센터 좋지 않았기 때문에 기억이 일부 혼동이 있던 건 사실이다. 이렇게 하면서 진술을 본인 진술이 CCTV에 맞지 않다는 것을 사실 인정을 하고 잘못됐던 것을 번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68명을 보시게 되면은 당시 조태열 장관 옆에 없었고 당시에 검찰에서 처음에 진술했던 것이 잘못 진술했다는 것을 이렇게 분명히 번복을 한 바 있습니다. 네. 69명도 그렇게 나옵니다. 72명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 판결 7면에 보기 되면 이렇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원심 판결은 피고인은 대접견실에 먼저 와 있던 김영호에게 윤석열이 계엄을 선포하려는 것 같다는 취지로 말한 뒤에 20시 45분에 김영호와 함께 대통령 집무실로 들어갔다. 이건 명백한 사실 오인입니다. 이 점을 항소심에서 바로 잡아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그 다음 20시 10분경에 집무실에서 퇴진한 장면을 보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상민 장관과 박성준 장관은 손에 아무것도 들고 있지 않고 나오고 있고 지금 나오는 조태용 국정원장은 손에 뭔가 문구를 들고 있습니다. 지금 피고인 나오고 있는데 피고인도 손에 문구를 들고 있는 것은 보입니다. 어떤 문구인지는 도저히 확인이 안 됩니다. 조태용 국정원장은 그 문구를 들고 자기 자리로 박성준 장관 옆으로 가서 앉습니다. 이때 조태열 피고인 옆에 앉아 있는 조태열 왼쪽에 앉아 있는 조태열 외교부 장관도 문구를 한 개 들고 있는데 이거는 조태열 장관 말에 의하면 집무실에서 윤석열부터 외교부 제외 공간에 관한 지시 문건이라고 본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남아 있지 않습니다. 자, 실황조사서하고 한번 보겠습니다. 실황조사 이렇게 기재하고 있습니다. 한덕수 피고인이 연결 출입을 통해 대직해서 퇴실을 했는데 손에 A4 용지 크기의 문건 두 부를 소지하고 있다. 오른손에 문건에 두 부를 소지하고 있는데 문건 두 부 사이에 손가락이 끼워지는 것을 보인다. 그래서 A4 용지 5면에 보이는 문건 A, A4 용지 매수 불상한 문건은 B. 문건 A와 문건 B가 있는데 A4 용지 보이는 5매가 하나가 A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머지는 B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A4 용지 크기 문건 두 부를 소지했다는 이 실황조사 기재가 사실인지 영상만은 제대로 확인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문건 A와 문건 B의 내용이 뭔지는 전혀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뒤따라서 피고 나오는 장면입니다. 손에 뭔가 F 용지를 들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 문건이 도대체 몇 장인지 무슨 내용인지는 도저히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지금 증거기록 2102면에 있는 실황조사 기재 내용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이 변호인 의견은 이렇습니다. 나중에 다시 보시겠습니다만은 조규홍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 조태용 국정원장이 가지고 있는 문건을 보았는데 이게 비상계엄 담화문이었다 이렇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상계엄 담화문, 다시 장으로 된 비상계엄 담화문 이외에는 본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대통령 집무실에서 비상계엄 담화문을 조태용 국정원장이나 피고인을 비롯한 일부 국무위원에게 배포할 가능성이 있지만 계엄사령부 포령 제1호를 배포했다는 진술은 그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조경호 피의신문조서를 보시면 그 문건 내용이 보면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니까 이거는 계엄 비상계엄 담화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0시 13분에서 15분에 피고인이 김용현과 대화하는 장면을 보시겠습니다. 지금 김용현 장관 나오면서 손을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검사님은 어떻게 이야기하셨냐면 사를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숫자 넷을 표현하고 있다. 네 사람이 부족하다는 걸 표현하고 있다 하는데 지금 지지난 기일에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 법정에서 진술하기는 이거는 사를 표현한 게 아니고 그냥 재수를 취한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지금 진술한 바 있습니다. 제가 봐도 그렇게 보입니다. 그다음